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천주교회에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냅니다. 뭐 신자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주시길 청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저희들 오늘 이제 앞으로 이 천주교회의 여러 정보 사업들을 하나로 합치고 또 더 교우들에게 좋은 이득을 주기 위한 카르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컨설팅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로 앞으로의 향후 프로젝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도 저희 교구 전산실의 책임을 맡고 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크게 시작하는 거가 첫걸음이라서 살짝 많이 좀 떨리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 정도 올 것 같아, 라면서 관리국장 신부님한테 좀 큰 방 빌려주세요 했는데, 큰 방은 또 신부님들 회의에만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하셔가지고, 안타깝게 이 방밖에 못 빌렸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꽉 채워주셔가지고, 혹시 안 와가지고 제가 흥행이 안 돼가지고,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큰방 거봐 뭐 필요 없었네가 안 되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을 맡고 있는 김광두 고스마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일단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할 만한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뭐 비전을 10분, 뭐 RFP 설명을 15분 했는데 사실 비전 설명에 더 많은 할애를 해놨습니다. RFP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이제 천주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좀, 교우셔가지고, 신자셔가지고 조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전혀 그런 것 같고, 신앙생활하고 관계가 없으시다가, 그래서, 이게 어떤 조직들이구나라는 것들을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금 갖고 있는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결국 이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톨릭 교회, 이제 천주교회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요거는 한자 문화권에 천주교회가 이제 가톨릭 교회가 전파되면서 하느님을 천주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 믿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주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은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일치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으로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교황님은 주교님들의 인사권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전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일단 일체의 상징으로서, 주교단의 수장으로서 일체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서울대교구라는 교구라고 불리는 단위들이 지역교회로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활동들과 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것이 서울대교구입니다. 교구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교님에게 맡겨져 있는 이제 사목 영역이고요. 천주교회는 기본적으로 영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나아바리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왜 그렇게 되면 속지주의라고 불러요. 속지주의.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게 나눠놓지 않으면은 어떤 하느님의 구원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구조를 가지고서 전 세상을 관할 구역들로 이제 나누어 놨습니다. 저희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관할 구역은 지금 서울 특별시 전역하고 휴전선 이북의 경기도하고
황해도가 저희 서울대교구의 그 관할 영역인데, 휴전선 이북은 사실상 아직 지금 할 수가 없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곳을 담당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수도교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구다 보니까, 제일 이제 이런 정보화 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일들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서울대교구 안에 있는 저희 1000만 서울 시민, 요새 1000만이 안 된다라고 하긴 하던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서울에서 모든 것을 주교님 혼자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협력자들로서 각 성당, 우리가 동네에서 만나게 되는, 이제 무슨 성당, 무슨 동 성당하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죠. 그런 곳에는 본당 신부님이 파견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당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역교회,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신자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거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위에 뭐 어떤 지역이나 지구라고 하는 그런 행정 단위들이 있긴 있는데, 이쪽은 좀 본당들의 연합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서로 좀 동네에 있는 성당들끼리 같이 좀 잘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식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교구들 역시 교구가 어떤 여러 가지 결정들이나 이런 것들의 기본 단위이고, 실질적인 아마 여러분들도 회사에 속해 계시니까, 회사로 따진다면은 이게 한 회사가 교구가 한 회사 단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회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수행들이 되게 일어나고, 뭐 이제 이 프랜차이즈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까?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같은 천주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곳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목행, 저희 사목이라고 부르는 이제 신자들을 돌보고 이제 여러 가지 행정이 이루어지고 하는 기본 단위는 교구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구들끼리도 좀 협조가 돼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주교회의라고 해서 교구들 사이에 주교님들의 어떤 회의체, 협의체가 있어서 이쪽에서 여러 가지 좀 행정적인 것들을 이제 좀 표준화시키고 이제 함께 해나가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전산 작업을 하게 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전산화시키고,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옛날처럼 그 책에 적혀 있는 것들을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을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표준들을 주교회의에서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혹시 이제 저희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이 되셔가지고 파고들게 되면은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단위들이 교황청과 주교회의와 교구와 본당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계층화되어 있는 천주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시게 될 텐데, 물론 우리의 사업 범위 안에서 교황청은 저기 너무 높은 데니까 그것까지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대교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수도교구이기 때문에 결국 주교회의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다른 교구들에도 우리 사업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서 좀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 정보 시스템들에 대해서 하게 했던 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톨릭 교회는 대단히 행정을 잘 해왔습니다. 심지어 고대 로마가 멸망했을 때, 멸망하고 나서 뭐 프랑크 왕국이 뭐 뒤를 이어서 생겨서 게르만족들 뭐 왕국들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유럽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 행정을 책임진 것은 교회 조직이었습니다. 교회가 그 행정을 책임졌던, 왜냐면은 교회는 누가 세례를 받으면 그거가 기록이 남아요. 우리처럼 이제 근대 국가들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죠. 출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천주교회가 이제 오래된 그리스도교 문화권인 나라들 가운데에서는 그게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례 증명이 그 사람이 태어났어라고 하는 거에 증명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누가 세례를 받으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 부모가 누구고 거기에 세례의 대부라고 해가지고 대부몰에서 이제 후견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고 이런 정보들을 다 기록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좀 옛날에 라틴어 버전이었다가 이제 한국 천주교회에서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이런 식으로 수기 문서들을 이렇게 갖고 있었고,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각 본당의 책으로 공책에다가 이제 그 수기로 기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이 세례를 받은 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해라고 하면은 제가 세례 받은 성당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 증명서를 제가 있는 이 본당으로 보내주세요 하면은 우편이나 팩스로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는 거를 처리하려면 뭐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산화를 처음 시작한 분야가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PC에서 스탠드얼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80년대에 치릴로라고 하는 한 선생님이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치릴로라는 세례명을 가진 그 공고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거를 만드셔가지고 전국의 성당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 성당에서 저 책자에 적혀 있는 것들을 빨리 찾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건 것들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으면 뭐가 좋을까? 회계도 여기서 하면 좋겠네. 뭐 회계도 들어가고 단체 관리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 구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은행도 온라인 되고 행정도 이제 점점 전산화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것들을 교구 차원에서 네트워크로 통합하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양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저희 행정 시스템이 나오게 되고 이게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홍보 및 어떤 우리 선교 활동을 위한 그런 플랫폼으로서 굿뉴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발전 과정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가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되셔가지고 일을 하실 때 얼마나 켜켜이 쌓여있는 지층 속에서 발굴 작업을 하셔야 될지를 조금 너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일단 그동안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부터 IT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신부가 된 사람입니다. 2013년에 사제가 되었고, 이제 보호자 신부들 활동하고, 교구청에 들어온 거는 사목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자들 이제 어떤 교육하는 것들 준비하고 하는 데로 이제 교구청에 들어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전산정보실 부실장으로 한 1년 반 정도 전에 끌려와가지고, 지난 9월에는 실장을 해라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전산정보실에 끌려온 거는 신학교 가기 전에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사실 이 22년 전에 저는 진세를 버렸어라 이문마저 버렸어라는 신학교 교과 마찬가지로 저거 안 할 거야 하면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바람에 옛날에 이걸 했던 바람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고 전산정보실이라는 조직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제가 99학번입니다. 사회 학번이면 99학번인데 이제 그 시절에 새파란 학생이 돼가지고 갔을 때 그 시절에는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가정에 한국의 이름을 엔비디아의 알렸습니다. 한국 헌정 영상에서도 나왔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보겠습니다. 한국을 미래와 연결했습니다. 막 이제 인터넷이라는 그리고 것들이 막 하나의 시작하던 불꽃이 시절이죠. 피어났습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 PC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엔비디아 지포스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장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갔을 때 고등학생 때만 해도 대학 가가지고 당구도 좀 치고 할 줄 알았는데 제 친구들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바람에 스타를 하러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민속놀이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시절 99년 그 시절에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거가 드디어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겨울방학 때 저기 하나로통신에서 대학생 알바생들을 구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ADSL 설치하러 다녀본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그 시절에 처음으로 막 이제 그 전에 모뎀 갖고 그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을 견뎌가면서 전압이 많이 나온다고 뭐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월정액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세상이 99년도에 열렸었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전산정보실장 돼가지고 이것들을 뭐 역사들을 좀 들여볼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천주교회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걸 시작했습니다. 저희 그 가톨릭 신문이라고 저희 교계 언론사가 있는데 신문의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95년도에 막 이런 게 2000년대 복음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한국 가톨릭 통합 전상망 구성 뭐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저희 굿뉴스 팀장인 김한국 차장님이 하신 작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 서고 한 켠에 이런 고대 유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분석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이제 이 한국천주교회의 여러 이 행정적인 부분들을 전산화를 확실하게 제대로 해보자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서 했었고, 프로젝트 이름도 모세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아시는 모세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끌고 이제 자유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셨던 그 모세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 프로젝트는 좌절됐습니다. 네, 뭐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얼굴들을 보니까 충분히 그 시절을 다들 겪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그 시절, 하이텔 단말기라든가, 이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자들이 쓸 수 있었던 인터넷 환경의 대부분이었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에이펙 때 이제 아까도 뭐 엔비디아의 영상을 조금 틀어드렸습니다만은 황 사장님이 엔비디아 25주년 행사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96년에 이건희 회장한테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거기 안에서 뭐 이제 게임이 어쩌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주목했던 거는 모든 사람과 가정을 광대역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건희 회장의 바람이었어요. 자, 근데 연결하고 싶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네.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들이 어떤 부족함, 뭐 여러 가지 이런 아쉬움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천주교회가 정말 이 전체를 잘 꾸민 전산망을 만들겠어라는 계획이 좌절됩니다. 97년도의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좌초됐다라고 하는 기사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또 이게 한국교회 전체 차원에서 추진하던 거가 아니라 이제 각 교구의 필요에 따라서 아까 교구가 어떤 여러 행정이나 이런 것들의 중심 단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교구별로 어떤 이 전산화에 대한 것들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희 서울대 교구가 제일 그것들을 잘 했겠죠. 수도 교구고 아무래도 사람들도 많고 인적 자원도 많고 돈도 많은 데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97년에 뭐 이제 교구청 교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인터넷을 깔기 시작을 하고 뭐 전산화 작업 1단계를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제 교황님께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어떤 개통식을 이렇게 가졌었어요. 여기 계신 요 분이 이제 저렇게 되셨는데요. 네. 우리 그 시대부터, 그때부터,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년 뒤인 98년도에 이제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서비스하고 이제 서울 교구 안에 있는 본당들이 어떤 그런 행정 문서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개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양업 시스템은 우리는 되게 편하게 부르는 이름인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서 첫 번째 신부님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입니다. 저희 제일 첫 선배님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고, 지난번에 이제
탄생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소개가 되고 이제 했었던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학 생활을 하고 이렇게 들어왔던 쇄국 정책을 피고 있던 조선 땅에서 그렇게 그랬던 분이죠. 그 김대건 신부님하고 같이 유학을 떠났던 신부님들 그 신학생들 가운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신부님이 되신 분이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입니다. 네, 김대건 신부님의 이름을 안 따고 두 번째 신부님인 최영업 신부님의 이름을 딴 거는 김대건 신부님은 들어와가지고 한 8개월인가 활동하고 잡혀가지고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름 교우들 돌보고 하시는 일들을 했지만은 이 최영업 신부님은 신부님이 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활동을 하십니다. 네,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 신부님이고 1821년생이고 36년에 김대건 안드레아 최방제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와 함께 이제 신학생으로 선발돼가지고 마카오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1849년에 신부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귀국해가지고 61년에 순직하실 때까지 전국을 걸어 다니시면서 돌아다니면서 교우들, 숨어서 살고 있는 이 신자들을 만나서 성사를 집전하시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워낙 과로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순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잡혀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순교를 해가지고 하셨으면은 이제 벌써 성인 품에 오르셨을 텐데 이제 그냥 순직하셨기 때문에 이제 순교자들은 순교 자체가 어떤 그 성인이 되기 위한 그 기적 심사 가운데 하나가 인정이 돼가지고 좀 과정이 빠르거든요. 네, 아주 그래서 지금 공경할 만한 분이다. 가경자라는 칭호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일 열심히 해라라는 그런 의미인지 어쨌든 아마 좋게 생각합시다. 우리 그 신자들을 잘 사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최영업 신부님의 이름을 따서 양업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 간에 양업 시스템 하는 것들이 나올 거고, 요거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자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것들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업 시스템이 98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각 일선의 본당에서 활용을 하는 것들이 목표였고, 그것들이 나중에 또 좀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해나가고 또 다른 교구들로도 확산이 되어 가요. 그런 시스템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초고속 인터넷들이 이제 다 깔릴 수 있게 된 상황이니까 각 성당에도 이런 인터넷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제 이러면서 이 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목 활동들을 하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아직 전국망은 아니었어요. 전국망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논의가 이제 2004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통합 추진하면서 통합 양업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2006년에 해서 2008년에, 드디어 통합 양업 시스템을 해가지고 저희 천주교회가 전국망 시대를 이제 갖추게 됩니다. 이제는 전국의 어느 성당에 있어도 제가 아까 세례 증명서를 떼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세례를 받았던 성당을 찾아가지고 그 성당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세례대장 책에서 제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옮겨 적고 직인 찍어가지고 증명서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고 각 성당에서 그냥 조회하고 그거를 뽑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들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본당들 것들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곳 이제 왜 본사의 그런 지원 조직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교구청에서 사용할 거가 또 필요하다. 행정 시스템들이 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구 양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가 또 다르게 다음에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점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이 따로 돌고 있고 지금 본사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따로 돌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2012년에 교구 양업 시스템 해가지고 이제 좀 더 다음 개발을 했고 지금 요런 모양들을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당 쪽에 사용하고 있는 본당 양업 시스템이 2022년에 이제 좀 더 리뉴얼을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어요. 그 시절에가 저희 전임자 신부님 시대였는데
막 그때 뭐 코시국이어가지고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도 갑자기 좀 유행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로 뭐 그 행사도 치르고, 예, 그래서 막 주교님들이 다른 공간에서 메타버스로 접속해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우리 교구장 주교님 뭐 한 말씀 하러는 저 본행사장 오시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2022년에 이 본당 양업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조금 그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많이 좀 깔끔해졌고, 그리고 요거 작업을 하면서 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가톨릭 하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돼요. 이제 여기도 또 이제 이름 나오는 것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중요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하상에 대한 그 정하상 바오로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하는 걸 깜빡했다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한국 순교 성인들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 천주교회가 들어오고 한 100년간은 조선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거든요. 이제 조선은 신문제 사회였는데 우리 천주교회는 이제 모두가 형제 자매고 뭐 이제 이런데 이제 그래서 유교 문화 안에서 좀 안 맞았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이제 박해를 받았고, 한국에는 103위 순교 성인이 있습니다. 성인 품에 오른 103위 순교 성인인데, 103위 순교 성인이 그 첫 번째 신부님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순교자들의 대표이셨던, 그래서 그분이 정하상 바오로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이름을 따서 평신도용 앱으로 하상 앱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되게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했다가 그게 엎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기존에 해오고 있던 본당 단위에서 필요했던 것들, 그 교구 단위에서 필요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굿뉴스라고 하고 있는 어떤 웹 서비스, 신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또 어떤 선교 활동이라던가 이제 신자들의 어떤 활동들에 사용하고 있는 굿뉴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따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각 성당에서 신자들 관리하고 사목하기 위해서 있는 양업 시스템에서 본당 양업 시스템이 따로 돌아가고 있고, 이 본사라고 할 수 있는 교구청 쪽에서 이쪽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제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모세 프로젝트가 좌절했던 거에는 어떤 그 인프라 준비나 이런 것들이 무르익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 그 엔비디아 행사장에서 이 황 사장님이 또 이렇게 그것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이건희 회장이 했던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우리는 이제 광대역 인터넷을 이제 모바일로도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다 들리는 것이 AI죠. 예. AI고 그놈의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수많은 램이 끌려가가지고 지금 램 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하드디스크도 오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올해쯤 이제 컴퓨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좀 좌절하고 있어요. 어쨌든 AI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는 피지컬 AI까지 간다 어쩐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뭔가 이 사회의 발전에 다 쫓아가지 못하고 좀 느리게지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느리지만은 이 사회의 변화들, 우리 정보 IT 산업에서의 어떤 그 변화들을 쫓아갈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굿뉴스라고 하는 서비스하고 교구 양업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지금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요것들을 해결을 해야 돼라고 하는 거가 저한테 생겼던 첫 번째 과제였고, 그리고 또 보니까 저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잘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파악하게 된 거죠. 이제 저희
교구 안에서도 청소년국이라던가 사목국이라던가 이제 신자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뭐 교육이나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자체적인 서버 안에 들어있는데 본당에서는 저것들을 본당 영업 시스템에서는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따로 정보들이 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들을 알게 됐던 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뭐 이런저런 것들이 뭐 본당 영업 그룹이요, 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 본당 홈페이지 뭐 꾸릴 수 있는데 얘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기왕 그래서 전체 저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지금 한국천주교회가 서울대교구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그거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 정보들을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 꿰 수 있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자들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하는 이 양업 시스템 안에서 이런 정보들이 같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교회 내 기관들 안에서 어떤 뭐 교육을 받고 왔어. 그럼 그 교육 정보들이 내 신자 데이터 안에 딱 이렇게 쌓여 있고 어떤 데서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했고 뭐 어떤 것들을 관심을 갖고 받고 갔다고 이런 것들이 한 군데에 좀 모여야지 신자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또 이런 것들 해보시죠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그런 정보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22년도 사업을 하면서 신자용 앱을 만들면서 이 양업 시스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가톨릭 화상 앱을 통해서. 그래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 가톨릭 화상 앱을 통해서 어떤 가톨릭에 있는 여러 뭐 홈페이지든 뭐 이런 것들이 통합 로그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였고, 그걸 통해서 이 본당 영업 시스템 안에 그 신자 개인정보 안에 여러 정보들이 통합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자체가 뭐 어디서 하든지 어쨌든 이것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본당에서 사목하는 신부님들이 우리 성당에서 이런 교육을 받은 신자가 누가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통합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쌓였을 때 아마 우리가 이미 이제 많이 겪고 있는, 인터넷 세상에 많이 겪고 있는 어떤 맞춤형 서비스,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더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해서 프로젝트에 뭐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작년에 저희 성인들 가운데서 이제 천주교회는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잘 사셨던 분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잘 사셨던 분들을 성인을 해서 이분은 분명히 하느님 나라에 계실 겁니다라고 교회가 공인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 품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공경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 성 카를로 아쿠티스라고 하는 분이 작년에 성인이 되신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91년생이에요. 91년생이고 되게 어려서 한 15살인가 살고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신심이 아주 깊었던 분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나름대로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여서 그랬는지 자신의 어떤 뭐 코딩하고 뭐 웹 개발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체 기적에 대한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이런 성체 기적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선교 활동을 했던 분이고, 이탈리아에선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지 신의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별칭을 가질 정도의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번에 성인이 되셨고, 이렇게 아마 이제 인터넷의 수호성인쯤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해서 우리 프로젝트를 하는 데에 어떤 주보성인으로 삼을 만하다 그래가지고 저희 프로젝트 이름이 카를로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카를로 프로젝트라 그러는데 이건 뭐지? 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있냐면, 올해 사업은 그 분석하고 설계 컨설팅 사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이 과제를 드리는 거가 그렇고요. 이제 그 아까 굿뉴스하고 양업 시스템이 처음 세상에 출시된 거가 1998년이라고 말씀드렸죠. 2028년이 되면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 굿뉴스 서비스와 이제 교구의 여러 홈페이지들에 대한 서비스들을 고도화시키고 싶습니다. 그 작업들이, 리뉴얼 작업들이 2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본 사업을 진행을 해서 양업 시스템 30주년을 기념하는 28년 11월에는 이렇게 출시가 될 수 있도록 그거가 이제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구하고는 요까지는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28년도 사업까지는 지금 이야기가 된 상태이고, 근데 제가 꿈을 좀 더 크게 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컨설팅 사업에서는 그것까지 감안을 하고 이 지금 현 상태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우리가 어떻게 한국천주교회가 서울대교구가 어떻게 이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플랜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양업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선 본당에 있는, 그러니까 은행으로 치면은 저기 지점에, 실제 영업점에 있는 거기서 돌아가는 시스템하고 본사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별개로 따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는 사실 이게 천주교회의 ERP인 건데,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고, 제가 학부 때 배우기로는 이거는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했습니다. 전사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고 싶다가 저의 야망입니다. 아직 이것까지는 예산을 따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충분히 명분을 가지고 할 만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30주년 행사를 할 때 이제 굿뉴스하고 이제 홈페이지들에 대해서는 뭔가 업데이트 해가지고 내는 거가 일단 이번 목표이고, 그리고 요거 하면서 양업 시스템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양업 시스템을 확실하게 정말 통합된, 그래서 더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29년, 30년을 계속해서 이 리뉴얼 작업을 해가지고 31년에 한국 천주교회 안에 교계 제도가 설정된 지 200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대교구가 조선대목구로서 이제 처음 설정, 이제 그 전까지는 조선이 북경교구 소속의 공간이었었는데, 따로 어떤 이제 주교님이 파견되고 지역교회로서 승격된 때가 1831년이고, 그거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양업 시스템을 이렇게 더 진일보 해가지고 제공을 할 수 있다라면은 참 좋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 여태까지 이제 사업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많이 보였던 마크가 있죠. 네, 우리은행이 계속해서 우리 양업 시스템의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때쯤이면 좀 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저희 교구 안에서도 돈을 좀 만들어 보고 이제 그렇게 할 텐데, 이제 이런 정도의 명분이면은 은행도 좀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갖고서 지금 이번에 26년에 분석 및 설계 컨설팅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되게 커서 어떤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나도 지금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고, 그래서 RFP 안에서 읽어보셨겠지만은, 이제 이것들을 해나가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전체 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온, 20몇 년간 만들어 온, 이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업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시는 것들이 첫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것들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 구조를 설계해가지고 본 사업 때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라는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27년부터 착수하게 될 어떤 이 본 개발 사업의 RFP까지 작성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저희 그 꿈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을 써버리긴 했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은 제가 답할 수 있는 답하고 아니면 저희 그 직원분들께서 답할 수 있는 것들을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가 붙었는데 네. AI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알아주세요. AI를 저희가 당장 도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과정 속에서 AI를 얼마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인 부분들이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일단은 저 본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AI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데이터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쌓여 있는 데이터들이 사실 우리 한국의 여러 구조상 머신 리더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AI가 잘 이것들을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다듬는 거 역시 다듬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 설정, 그런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도입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AI 도입이라고 하는 것들도 점점 저렴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퍼블릭한 AI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저희 안에다가 온프레미스로 AI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서 그것들을 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가는 게 좋겠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번 사업들 안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AI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천주교회가 갖고 있는 데이터 자산들을 어떻게 가공해야지 AI 시대에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것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네. 그 제안할 때 네. AI 관련된 수행 컨설턴트의 경험이 제안 평가에 반영이 되는 건지. 하여튼 전체적인 저희 그 방향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에 대해서 잘 어필해 주십시오. 네, 지금 그것들의 점수 배점을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는 저희도 완전히 지금 평가표를 작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게 어떤 평가 기준을 갖고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AI 도입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통합 시스템 인프라를 클라우드 기반으로도 고려하실까요?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때까지 우리 의사결정권자인 주교님들께서 클라우드도 괜찮지라고 하는 인식을 설득을 할 수 있으면은 가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도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좀 늦어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온프레미스냐 클라우드냐 퍼블릭 클라우드냐는 결국 내 돈을 갖다가 내 집안 금고에다 놓고 있느냐 은행에 맡기느냐 같은 거인데, 여전히 그렇게 우리 거가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은행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으니까 이제 돈을 그쪽에 맡기고 거기서 사실 돈이 다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주교님들을 설득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든 아니면 적어도 온프레미스 클라우드가 됐던 클라우드의 그런 부분들은 사용해 나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혹시 네.
여기 대한 조금 전에는 잘 모르시는 음. 평가에 대해서 좀잘뭐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여기에 나와 있는 평가 결정의 기준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기준으로 생각하고 네, 일단 그거를 기준으로 해주시고요.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지금 저희가 다 의논하지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정량적인 부분을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정성 제안서 안에 음, 지금 회사의 경영 상태나 이제 수행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 기준이 아까 전에 조금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셨긴 하지만 네. 그래도 기업의 신용도 음, 아니면 뭐 재무 상태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는지 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예를 들면 뭐 3년 이내의 실적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몇 번 이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유사 수행에 대한 조금 명확한 기준이 또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기도 하겠고요. 아, 네. 그리고 제안서 하드카피 두 부가 지금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네. 제안서와 함께 음, 발표 자료를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일단 생각을 네. 가지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제안서를 작성을 했을 때 뭐 몇 회 이내, 뭐 몇 페이지 이내 이런 기준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설명드렸고, RFP를 보시면서, 한국천주교회와 이제 서울대교구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아. 우리 회사는 이것들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그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제한을 안 두고 보여주고 싶으신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너무 제안서가 두툼하면은 저희가 읽고 판단하기가 많이 어렵긴 하겠죠. 아무튼 많은 것들을 어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장수 제한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저거 만들면서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로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 제안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로 이해하는 게 있습니까? 발표 자료를 따로 내지 않고. 발표 자료를 따로 내주셔도 되고요. 제안서 그 형식들, 그거는 하나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따로 발표 자료로 요약 정리된 부분들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네. 만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출한 곳은 모두 네. 평가 이런 걸 참여하는 건가요? 제출한 곳은? 네, 제출한 곳은 그래도 저희한테 제안하는 발표를 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류에서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들어보고 서류만 보고 커트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들 해주시면은, 시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생각보다 너무 많은 데서 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다라면은 조금 서류 단계에서 커트를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안하고 설명하는 것들을 다 들어보겠다가 입장입니다. 네. 네. 만약에 컨설팅을 하게 되면 네. 그 인력들은 3주가 필수인가요? 아니면 원격제에서 근무를 해도 무방한가요? 일단 저희 지금 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원격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은 수행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RFP에도 사실 이제 나와서 일해달라라고 이제 적혀 있긴 합니다. 네. 이게 평가 기준에 지원 부분에 이제 15%라는 배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그 시스템 매뉴얼 및 유지 보수 관리 방안이나 이제 기술 지원 방안은 좀 컨설팅 영역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지 싶어가지고. 차장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향후 유지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뭐 중간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뭐, 필요할 경우. 네, 필요할 경우에, 네, 그런 것들을 그 과정 속에서 뭐 분석 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사용을 하셨다던가 그걸 저희한테 뭐 이제 넣어놨을 때에 뭐 그런 것들이 뭐 다시 걷어가시든 아니면 그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약에 그렇게 제공한다라고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으면 이 음. 15%에 대한 배점이 만점으로 작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없는 거죠. 네, 없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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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신부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결국 26년에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설계가 조금 중심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RFP 중간중간에 보면은 음. 예를 들면 데이터 메이크하우스 구축이라든지 네. 설계보다 조금 더 들어간 실제 아. 실행에 대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문구들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네. 아마 저희가 다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교구로부터 예산을 딴 사업은 컨설팅 이런 것에 여기에 한 1억 5천이고 데이터 레이크하우스하고 뭐 이런 거 정보계 구축한다고 2억을 신청을 했는데 이걸 따로따로 사업을 벌려갖고 될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 합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섞여 들어간 부분들이 좀 남아 있고요. 구축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구축해 나가기 위한 설계도를 그리시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만 네. 더 드리겠습니다. RF 내용상에서 음. 약간 최종 산출물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음. 제안서상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사실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음. 최종 산출물이라고 보이는 부분들은 저희가 유들이 좀 조정을 해가면서 제안서 작성을 해도 네,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선 협상을 하고 나서 계약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네, 네, 괜찮습니다. 네.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 마스터 플랜, 음. 그다음에 현황 분석, 그다음에 음. 소비 설계라고 보이는데 음. 지금 여기 사업 개요 중에서 맨 마지막에 27년 세계 청년 대회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26년에 설계까지만 하게 되면은 27년에 이 대회를 준비하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올해부터 본 개발을 들어갈 생각으로 예산을 요구했다가 좀 본 개발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27년부터 본 개발 사업 들어가라고 좀 된 바람에 WID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뭔가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없는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IT 업계가 AI가 안 들어가면은 말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천주교회는 이제 WID에서 뭔가 기여하겠다라는 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냥 표현들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27년도 본 개발 사업 속에서 뭐 그런 연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은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7 세계 청년 대회에 대한 것들은 많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발표 평가 때 네. 평가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부 IT 전문가도 모시는지 안 모시는지. 일단은 외부 IT 전문가 한 분 모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우리 부시장 시무님하고가 이제 평가위원으로 하는데 지금 인원 선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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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시스템 매뉴얼 음.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앞에 제출 서류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견적서,
유지보수 면접서 이런 게 있는데 컨설팅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면접. 네, 아까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네. 혹시 뭐 안에 그런 것들을 저희 뭐 솔루션들을 더 적용을 해가지고 분석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해갖고 저희한테 이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DB 네. 분석 툴이라든지. 네. 네. 네, 뭐 궁금하신 것들 얼추 해소하셨습니까? 네. 네, 혹시 뭐 더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저희 이제 그 소통 채널로 만들어 드렸던 그쪽 이메일과 이제 우리 심승환 팀장이 이제 매니저 가지고 옷들 정리 이렇게 소통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뭐 필요한 데다가 연결해 가지고 이제 소통 작업들 해 드릴 거고 필요하다면은 뭐 찾아오셔 가지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은 열려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마무리를 줘도 괜찮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그 2월 27일까지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꺼졌다. 저희 2월 27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제안서를 받고 저희가 3월 3일까지 검토를 해서 그때 아마 3월 3일 날에 이제 제안서 제출을 해주신 업체한테는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안 발표회는 아마 3월 초 중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RFP 그 맨 밑에 보면 저희 그 이메일 주소가 있고 또 연락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아까도 천주교회는 시작은 기도로 끝도 기도로라고 했으니까 마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네, 신부가 하라고 있는 일이 복 빌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대로 복을 빌어 드릴 테니까 네,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